반갑습니다. 애터미화 김미화입니다. 자, 오늘은 호일러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호일러 법칙은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강조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호일러 법칙을 잘 활용하면 정말 상담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알고는 계시지만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일러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 B, C가 있죠. 나의 스폰서,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A라고 하고 내가 초대하고 싶은 정보를 주고 싶은 소비자, 클라이언트 혹은 커스터머라고 하고 C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를 연결하는 이 초대하는 사람을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B라고 하는 거죠. 이 A, B, C가 함께 할 때 이 상담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더라라는 것을 그 호일러 교수가 창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가 직접 내 소비자에게 직접 사업 설명을 하거나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스폰서에게 후원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죠? 내가 내 소비자한테 제품을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스폰서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초기 사업자분들 내가 화장품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건강기능식품을 잘 챙겨 먹는 사람도 아니었어.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이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저께까지 소비자였는데, 아, 오늘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그냥 나랑 차 마시던 나의 친구한테 내가 뭐 화장품이 어떻고 뭐 회모임이 어떻고 이러는 거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만큼은 얘기할 수 있지만 스폰서가 와서 얘기를 해주면 내 친구 입장에서는 이분이 전문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얘기하는 게 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A와 B는 협력 관계죠. 우리가 서로 돕는 관계고 둘이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나는 관계예요. A 그리고 B와 C는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그쵸? 신뢰 관계가 있어서 내가 초청을 한 거예요. 내가 초대를 해서 애터미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A와 C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B,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를 통해서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다 중요하지만 B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B와 A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정말 성공적인 미팅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의외로 좀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마련해 놓고 효과적인 상담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A와 B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B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B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브리지 역할을 하는 B 파트너의 자세는 첫 번째, 스폰서를 제대로 소개해라. 자, 이 미팅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A가 C에게 애텀이라는 정보를 주려고 미팅이 연결이 됐죠. 그러면 나보다 이 A가 전문가고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다라는 걸 C에게 부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외로 생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스폰서님이세요? 이러고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C에 대해서 내가 초기 사업자고 우리 스폰서가 뭐 세일즈 마스터나 팀장 정도밖에 안 돼. 아직 애터미 경험이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래도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나보다 아는 게 많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훌륭한 분이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C도 전문가니까 경청을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의외로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스폰서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그 C의 소개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이분 대단한 분이고 뭐 과거에 어땠고 현재에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언제 하냐면 미팅 전에.
스폰서님한테 후원을 요청을 할 때 이분 대단한 분이고 엄청난 분이십니다. 이분 꼭 애터미를 제대로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는 그 전에 하고 미팅이 딱 진행될 때는 스폰서를 부각하고 C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죠.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막 이분을 막 5분, 10분 얘기하고 C에 대해서는 이래요. 그러면 애터미를 전하는 주체가 더 자신감이 있고, 이 사람이 더 대단하게 여겨져야 이분이 듣는데, 이렇게 막 부각하다 보면 이분의 얘기를 이 사람이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스폰서를 제대로 소개하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약속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어디서 만날 건지 사전 답사하면 더 좋고요. 이 아는 지역에서 만나는 게 좋지요. 사실은 사무실이 더 좋습니다. 커피숍보다는. 왜냐하면 커피숍은 일단 산만하고 음악 소리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커피숍에서 부득이하게 만난다 하더라도 조용한 커피숍에서 자리는 어디로 할 건지 중앙보다는 사이드가 낫겠죠. 좀 조용한 곳에서. 그러면 자리 배치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문을 바라보고 소비자가 앉게 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 스폰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벽을 보게 하는 게 좋고 또 스폰서가 필기를 할 수가 있고 자료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의 오른쪽에 앉히는 게 좋겠죠. 스폰서의 왼쪽보다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면 완벽한 이 상담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두 분이 말씀 나누세요. 그리고 딴짓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리를 이탈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는 경우는 아주 아주 흔합니다. 아주 흔해요. 내가 산만하게 굴면 이 C가 주의가 산만해져요, 일단. 그리고 이 사람도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해서 편안해집니다. 좀 각을 잡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심지어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메모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 미팅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고, 네 번째 진짜 많아요. 끼어들기. 스폰서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해모임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얘기하면 옆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본인 경험을 막 얘기를 해요. 본인이 다 주도해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더라도 이 소비자는 내가 자주 관리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죠? 그때 충분히 하시고 스폰서가 만날 때는 스폰서가 스폰서 페이스대로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끼어들지 마셔야 돼요. 중간에 설명하거나 잡담하거나 또 뭐 본인이 질문하거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입을 꾹 다물고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계속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이 사람 보상 플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랬는데 스폰서님이 깜빡했어. 얘기하다 보니까 막 제품만 얘기해. 그러면 적당한 타이밍을 해서 스폰서님 제품 얘기도 좋은데 이분 보상 플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 하셨어요. 이렇게 끼어드는 거는 하셔야죠. 길을 잃으셨을 때. 근데 예를 들면 뭐 스폰서님이 뭐 제품 얘기를 하는데 뭔가 실수를 했어. 어쨌든 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 말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어떤 용어 하나가 잘못됐다거나 제품 하나를 잘못 설명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거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듣다가 스폰서님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안 할 때, 지난번에 그거 궁금해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떠올려 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센스 있게 하는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스폰서도 발병가인 스폰서는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준비해가지고 긴장해서 얘기하는데 막 파트너가 끼어들면 얘기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상담 시간이 긴 건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끼어들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자, 스폰서가 후원을 할 때는 뭐 제품을 설명하거나 회사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후원을 해주시는 스폰서님은 결과적으로 제품을 써보게 하거나 시스템이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품을 쓰게 하는데 주문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의 디테일한 부분은 또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세미나에 초대했을 경우에 오신다고 해도 일정은 내가 맞춰야 되는 거니까 마무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애터미 세미나에 와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자, 다이어리 펴서 요번 3월에는 언제 세미나가 있는데 언제 시간이 좋겠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 내가 마무리하고, 자, 스폰서님이 다시 한번 만나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했어. 그러면, 자, 그러면 스폰서님이 언제 한번 더 와주실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2차 약속을 잡는다든지 이런 마무리는 내가 한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어려운가요? 자, 첫 번째, 스폰서를 제대로 소개한다. 이건 대단한 말재주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폰서의 장점을 부각해서 프로모션 해주는 거. 약속 시간 전에 미리 와야 되는 거. 늦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 전에 와서 자리 잡는 거. 상담 시에 집중하는 거. 끼어들지 않는 거. 집중해서 듣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요거를 잘 하시면 진짜 이 상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 B의 파트너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인식하시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혼자서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상담이 끝나고 스폰서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제가 뭐 혹시 실수한 거 없나요? 제가 뭐 더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라고 배우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이 파트너가 막 3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되고 5번도 안 됐어. 근데 파트너 사장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고 나면 감정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는 편인데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거기 파트너 사연이 거기 조금 그럴 때는 제가 얘기할 수 있도록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얘기하는 게 자칫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B가 듣고 싶어 해. 배우려고 하고. 스폰서님 제가 혹시 고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쓴소리라 할지라도 그걸 들어서 내가 그걸 고칠 수만 있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후원을 받고 나서는 물어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스폰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스폰서가 갖춰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요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라는 마음을 갖춰야 돼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그런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가는 건데 내가 파트너 도와주러 가는 거지. 마치 내 일은 아니고 파트너의 일인데 내가 도와주러 가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후원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후원하러 가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형제 라인 도우러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파트너 도우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요. 훨씬 더 내가 진지해지고 더 준비를 잘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이거예요. 1번이 되면 2번부터 그 7번까지가 더 잘 됩니다. 첫 번째. 복장, 표정, 호칭의 예의를 갖춰라. 자, 복장의 예의는 너무 중요하죠. 내가 내 소비자 만날 때도 사실은 잘 갖춰 입어야 되는데 약간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편안하게 만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파트너를 후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문가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내 파트너가 나에게 후원을 받는 내가 전문가를 모셔왔어라는 개념인데 내가 너무 막 입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단정한 비즈니스 복장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장이 준비되지 않으면 저는 후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복장을 갖춰야 된다. 반드시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된다. 두 번째, 표정인데요. 정말 자신 있는 표정과 밝은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내 인간성을 보여줄 순 없잖아. 어떻게 보여줘요? 그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내가 갖춰져 있고 좋은 표정, 웃는 낯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저는 가끔 이제, 내 성격은 원래 내성적이고, 난 좀 표정이 좀 그래요. 이런 분들 연습하세요. 자, 인터뷰에서 성공하실 거잖아요. 연습하세요. 그러면 웃는 표정은 다 이뻐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웃는 표정을 연습을 하셔서 웃는 낯으로 가세요.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호칭이거든요. 호칭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후원하러 갔는데 딸뻘이 나왔어. 나는 50대 중반인데 30대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말을 너무 팍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어느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냥 괜찮아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 같지 않아요, 일단. 그냥 너무 그냥 동네 언니 같아요. 그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 친해져서 말을 낳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만났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친구 이름이 미나야. 그러니까 뭐, 그냥 나이 어린데 내가 미나라고 불러도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나이가 어리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미나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어봐야죠.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할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렇게 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양해를 구하면 그 사람이 만약 김민아다건, 김민아 씨보다는 미나 씨가 더 친해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왜냐면 언니라는 호칭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체로 좋아하지만, 아니,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애터미 하면서는 못 만났지만 제가 영업할 때는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반말하세요? 왜 막 이렇게 호칭 맘대로 하세요? 얘기 안 해요. 안 만나지. 나에게 마음을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 인품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함부로 말을 놓지 말고 첫 만남에서는 호칭을 정리해라.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는, 여자는 언니라고 해도 되는데, 여자 사업자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좀 어렵죠.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사장님, 직함이 있으면 괜찮은데, 나이가 많은데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되실 때,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러면 대체로 싫어하지 않으세요. 나 선생도 아닌데 왜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바로 뭐 예를 들면 김민철 씨야. 그러면 김민철 씨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알아서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그러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호칭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 좋다. 어? 이런 거를 잘 갖추어야 된다. 애텀이 대단한 사업이잖아요. 그쵸? 대단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격식과 예의는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만남에 앞서서 준비할 것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할 것이 뭐예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자료가 탭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북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제품을 설명하라고 할 때는 제품을 또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해모임을 설명하러 간다. 그러면 해모임과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논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이게 준비된 스폰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법을 준비하라는 건 뭐냐면 미리 파트너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정리를 했어요. 제품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 아니면 보상 플랜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 초대를 해 달라고 했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쭉쭉쭉 기승전결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어떻게 아무 말이나 해보지.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할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스폰서에 대해서도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스폰서도 파트너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성공할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과 그러지 않은 거는 이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이 커요. 이 소비자가 애터미에 관심을 가질 때는 제품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고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애터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 신뢰를 갖도록 해주는 그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 내가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이 미팅이
네, 왜 왔습니다. 라고 얘기 한마디 해주는 게 나도 바쁜 사람이야 라는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이분도 대단한 분이야 라는 얘기를 C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마셔라.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면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가 뭐예요? 이런 호구조사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나랑 케미가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운동을 좋아해. 뭐 운동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보면 운동 얘기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 설명 빨리 해야 되는데 사업 설명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후원을 하러 갔으니까 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 얘기든 뭐든 그날 하기로 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잘 못하겠어요. 얘기하다 보면 막 3000% 빠져버려요. 그럴 때 좋은 거는 알람 설정입니다. 자, 알람을 상담을 시작할 때 10분 후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는 거예요. 수다를 10분 동안 신나게 떨었어. 그리고 알람이 울려. 아, 제가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이거 이게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뒤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이거 설명드리려고 왔는데 다음 기회에 이렇게 또 더 재밌는 얘기 나누고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하고 설명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예. 알람을 설정을 해놓으세요. 이게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이제 의미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만 너무 길게 이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약속된 시간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요.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자, 3시까지 시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3시까지 시간이 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3시까지 제가 애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제에서 벗어나서 막 얘기를 하면 2시 반이 됐어. 그때서야 얘기하기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알람을 맞춰놓고 다음번에 만나서는 좀 더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는 시간을 약속을 잡는 거예요. 케미가 잘 맞을 때. 그리고 일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 3시면 반드시 한 50분의 알람을 맞춰놓고 50분쯤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10분 정도 전에 끝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또 B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분에 끝내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한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제품만 얘기로 하기로 했는데 얘기가 잘 들어줘. 그러니까 막 제품 얘기하다가 이거 오늘 보상 플랜까지 가야 되겠는데 해서 막 보상 플랜 얘기하고 막 초대까지 하고 사업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얘기 잘 된 것 같죠? 근데 10번 중에 9번은 다음 만남이 안 됩니다. 이 사람 질렸어. 기가 질렸어. 그래가지고 또 만나는 2차 약속이 잘 안 잡혀요. 길게 하면. 오히려 짧게 얘기하고 혹시 더 얘기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혹시 한 30분 정도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이 사람이 기꺼이 예스 하면은 그럴 때는 해도 돼요. 그런데 3시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막 4시, 5시까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잘 안 나옵니다. 심지어 초대가 됐어도 잘 오려고 안 해요. 왜요? 질렸거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오늘 너무너무 얘기 잘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다음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도 시간이 안 되고, 또 이제 제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품 써보세요. 이 제품을 쓰고도, 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만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차 약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한 번 만나는 것보다 2번 만나는 게 좋고, 2번 만나는 것보다 3번 만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신뢰가 깊어지고 친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많은 걸 줘봤자 한꺼번에 입력이 안 돼. 그러니까 잘라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좋아요. 쇳불도 당김에 빼자.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시간을 준수하고 그러려면 대략 한 번 만날 때 제품이면 제품, 보상 플랜이면 보상 플랜 이렇게 나눠서 정보를 주는 게 좋다. 자, 이 스폰서의 자세 잘 준비하시면요. 정말 성공적인 이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있으신가요? 자, 볼까요?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 복장, 표정, 호칭에 예의를 갖추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죠? 만남에 앞서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준비물을 챙기는 거. 어려우세요? 이거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B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것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 잘 못하겠어요. 알람 맞추세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 잘 못하겠어. 알람 맞추세요. 이거 하다 보면요. 이게 감이 생긴다니까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될 때는 이거 알람을 맞추세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마라. 이것도 알람 맞추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호일러 법칙에 있어서의 스폰서의 자세.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셔서 정말 어렵게 잡은 이 미팅을 성공적인 미팅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B고 누군가의 A가 돼요. 그죠? 자, 우리는 처음에 소비자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고 누군가의 스폰서가 됩니다. 내가 B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A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잘해야 우리가 어렵게 잡은 그 정보를 주려고 하는 그 소비자의 걔도 제대로 전달해줘서 이분한테도 이득이고 나한테도 이득이고 스폰서한테도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단체전이거든요. A, B, C가 다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C는 그냥 나오면 돼요. 나를 신뢰해서 나와주면 땡큐야. 누가 준비를 해야 돼요? B와 A가 준비를 잘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애터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고 애터미는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애터미 사업 하잖아요. 그죠? 예,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상담들을 많이 많이 진행하셔서 빠르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